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지금은 제법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재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막혔지만 그 결과만큼은 통쾌했던 아들 결혼식 사건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와 전 남편은 결혼한 지 딱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남편 때문에 속을 참 많이 끓고 살았어요. 진작 이혼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버티고 버틴 게 벌써 30년이 되어버린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속을 끓고 살았냐고요? 바로 남편을 주체할 수 없는 바람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신혼 때는 깨가 쏟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술집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다 저한테 걸린 겁니다. 신혼 때 그렇게 바람질을 할 정도면 싹수가 노랗다 못해 썩은 인간이었는데 애도 없을 때 끝장을 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처절하게 비는 남편을 용서해주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혼을 한다는 게 망설여지기도 하고 주변 보는 눈도 두려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제 발등 제가 찍은 셈으로 계속 살았던 거죠. 남편은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빌었지만 당연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개가 똥을 끊지 그 인간이 여자를 끊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해서 입덧으로 물 한 모금 못 넘기고 깨깨거릴 때였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은 그때도 회사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돌았어요. 하지만 돌아온 와이셔츠에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나기도 하고 어쩔 땐 립스틱 자국이나 화장품 펄 같은 게 묻어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신혼 때 한번 봐줬는데 또 여자를 만나고 다니느냐 하면서 울고불고 따지고 난리도 쳐봤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다신 안 그러겠다, 내가 미쳤었다 하면서요. 남편의 그 무릎이 얼마나 싸구려였는지 아시나요? 남편은 걸리면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무릎을 꿇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빌었지만 그 결심은 얼마 가지도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빌고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른 여자를 만나 희희낙낙거리는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남봉꾼이었던 거죠. 미련하게도 제가 결혼 생활을 끝내지 못하고 이어간 것은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아들에겐 그래도 아빠가 필요하니까 참았고 또 아이가 좀 크고 나서는 사춘기에 방황할까봐 그리고 더 크고 나서는 이왕 참은 거 대학 갈 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자 그런 식으로 이혼을 미루고 또 미뤄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30년이 흘렀더군요. 어쩌면 아들 핑계를 댔지만 제가 이혼할 용기가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저희 부부는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한 부부였지만 집안에서는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각방을 쓴 지도 이미 10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저도 밖에서 다른 여자를 뻔질나게 만나고 다니는 남편이 너무 싫어서 방을 따로 쓰다가 나중에는 아주 당연하게 각방을 쓰며 남남처럼 살게 된 것이죠. 제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컸고 차라리 이혼하고 갈라서야 내 속이 편안해지겠구나 느꼈습니다. 머리로는 이혼을 하고 각자 사는 게 맞다는 걸 아는데도 그 결심을 내리기까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하고 성격 좋고 싹싹한 며느리감을 데려왔죠.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는 순간 기쁨과 동시에 제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족쇄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내 의무는 다 했다.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 이혼하자. 더 이상 저 인간과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속 미루기만 하던 이혼을 드디어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당신한테 더 이상 기대도 없고 미련도 없어. 우리 아들 결혼식만 무사히 치르고 나서 바로 이혼하자.
식장 들어갈 때까지는 역할 잘하고 시 끝나고 나면 바로 서류 정리했으면 해. 그렇게 담담하게 생각해왔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남편이라면 30년 산 아내가 이렇게 이혼 통보를 하면 당황하거나 말리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인간은 달랐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오히려 반가운 기색까지 띠며 그러더군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먼저 말해주니 고맙네. 사실 나도 진작 끝내고 싶었어. 우리 이렇게 남남처럼 산 지 꽤 됐는데 솔직히 이게 무슨 부부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나 지금 만나는 사람도 따로 있어. 잘 됐네. 나도 그 사람이랑 새 출발하고 싶었는데 좋아. 아들 결혼식하고 깔끔하게 끝내자고. 또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을 지경이었어요. 뻔뻔하게 내뱉는 그 말을 듣는데 분노보다는 오히려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 인간은 끝까지 바람질하는 쓰레기구나. 완전 병이구나. 이혼하는 게 역시 맞구나.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아들의 결혼 이후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서로 좋게 좋게 참고 아들의 결혼을 위해 잘 넘어가면 될 문제였죠. 그런데 이 인간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기가 막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상견례에 당신 말고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랑 가고 싶어. 어차피 당신이랑은 남남될 거고 앞으로 내 옆에 있을 사람은 그 여자니까 사돈될 사람들한테도 미리 인사를 시키는 게 맞지. 라는데 너무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죠. 저 인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제 아들의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인데 자기 상간녀 데리고 와서 부부인 양 인사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진짜 미친 것 같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도 기가 막혀 입을 못 다물었죠. 아들은 평소 아버지에게 예의를 갖추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를 뻔히 두고 상견례장에 아빠랑 만나는 여자를 데려오겠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여자 데리고 올 거면 아버지도 그냥 오지 마세요. 저 아버지 없이 상견례하고 결혼도 할 거니까요. 하면서 거품 물고 펄쩍펄쩍 뛰었죠. 사돈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할지는 생각조차 안 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뭐라고 했죠. 내 아들 상견례에 그 여자를 왜 데리고 오냐. 그럴 거면 나 혼자 갈 거라고요. 아들도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저도 차라리 나 혼자 가겠다고 나오자 남편은 일단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상견례장에 갔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곳에서 옹졸함의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 상간녀 못 데리고 왔다고 꼬장이라도 부리는 건지 상견례장에서 입을 꾹 다물고 시위를 한 거예요. 사돈 어른들이 성호가 참 듬직하고 착한 것 같다고 덕담을 건네시는데도 들은 척 만 척 젓가락으로 반찬만 뒤적거리는 겁니다. 제가 허둥지둥 웃으며 며느리를 칭찬했죠. 참하고 예쁘다며 어떻게 이렇게 곱게 키우셨냐고요.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제대로 안 하니 제가 거의 다 대답을 하고 진땀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천장을 쳐다보며 한숨이나 푹푹 쉬거나 폰만 슬쩍슬쩍 보면서 예의 없이 굴더군요. 제가 식탁 아래로 남편의 다리를 꼬집으며 눈치를 줘도 저를 쏘아보며 다리만 획 옮길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태도에 사돈 어른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지고 혹시 저희 아들이 밉보일까 제 등줄기에선 식은땀이 날 정도였죠. 아유, 죄송해요. 바깥 양반이 요즘 회사 일로 신경 쓸 게 많아서 컨디션이 좀 안 좋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몸이 안 좋으시면 좀 빨리 일어나야겠네요. 아닙니다. 천천히 식사하시고 일어나셔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어떻게든 애를 썼지만 화기애애해야 할 상견례는 남편 때문에 숨막히는 침묵과 불편함 속에 끝났습니다. 저는 예비 사돈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민망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아들도 기분이 상했는지 집에 오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저한테만 엄마 고생 많으셨다고 조심히 들어가시라 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상견례장에서 그러고 싶은지 정말 남편 뒤통수라도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어쨌든 그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허례허식을 줄이고 양가 직계 가족과 정말 가까운 지인들이나 친척분들만 몇 명 모아서 스몰 웨딩을 하고 싶다더라고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뜻을 존중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크고 소란스럽고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친한 사람들만 불러서 진심으로 축하를 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해도 되었고요.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남편과 저는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식 무사히 잘 넘기자고 전에 상견례 때처럼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남편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우리 이제 아무 사이 아니잖아. 이 결혼식 끝나면 우리 이제 도장 찍고 남남 될 건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야.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인 걸 잊지 마. 그러는 겁니다.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아들 결혼식이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결혼식만 끝나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이혼 바로 해줄 테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나한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획 자리를 피해버리더라고요. 저 인간이 아들 결혼식에 괜한 사고를 치진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길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이 시작되기 직전 식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개식 선언을 하려던 찰나 신랑 측 혼주석에 얌전히 앉아 있어야 할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식장 밖으로 성큼성큼 나가는 겁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저도 당황했죠. 그런데 이 인간이 잠시 후 밖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의 옆에는 화려한 원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남편의 상간녀였던 거죠. 저도 경악하고 저희 아들도 경악하고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경악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보란듯이 그 상간녀를 데리고 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마 남편 딴에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들한테도 앙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들놈이 지네 엄마 편만 든다는 소리도 잘했는데 상견례장에 상간녀는 절대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럴 거면 아빠도 오지 마시라고 했던 말에 상당히 긁힌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보란듯이 그 상간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아비가 자식 결혼식에 할 짓인가요? 게다가 같이 가자고 한다고 신나서 옷 뻗쳐 입고 따라온 그 상간녀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나물의 그 밥이었던 거죠. 저와 아들은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고 너무 당혹스럽더군요. 당연히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고 며느리도 몹시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사돈 어른들의 얼굴을 민망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결혼시키려는 집안이 이런 막장 콩가루 집안이라는 걸 알면 당장이라도 파혼하자고 나올지도 모르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일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때 신부 측 혼주석에서 황당하게 그 광경을 보시던 바깥사돈 어른이 남편과 들어온 그 상간녀를 빤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이 동그래져서는 벌떡 일어나셨죠. 그리고 사돈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기이한 행동에 사돈 어른도 화가 나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남편 옆 상간녀를 가리키며 외치는 거예요. 잠깐만, 당신 김미숙 아니야? 김미숙 맞지? 갑자기 사돈 어른이 천둥 같은 호통을 쳤고 상간녀는 깜짝 놀라 사돈 어른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그 여자 이름이 아마 김미숙이 맞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놀라서 쳐다봤겠죠. 그런데 사돈 어른의 얼굴을 본 그 여자도 누군지 알아봤는지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도망치려 했는데 사돈어른은 단숨에 뛰어내려와 도망치려는 내연녀의 손목을 부러질 듯 낚아챘습니다. 이 도둑년! 내 회사 돈 들고 튀더니 세상 좁다 좁아. 여기서 딱 마주치네.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라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나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웅성거리고 저도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벙찌더라고요. 사돈어른은 그 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까지 부르셨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경찰이죠? 여기 수배범이 있습니다. 사기 횡령 수배범 김미숙을 잡았어요. 위치는...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시장바닥처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사돈어른은 내연녀를 붙잡고 있었죠. 내연녀는 사람 잘못 봤다, 이거 놔라, 난 김미숙이 아니다라며 악을 쓰고 발뺌했지만 사돈어른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긴 개뿔! 그게 뭐 얼마나 오래된 일이라고 내가 네 얼굴을 잊겠어? 네가 우리 회사 박이사랑 눈 맞아서 회사 자금 빼돌리고 도망갔잖아. 너랑 박이사 때문에 회사 부도 직전까지 갔었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그 와중에 상황 파악 못한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사돈, 지금 뭐 하시는 짓입니까? 뭔가 오해를 했나 본데 이 사람은 김미숙이 아니에요. 이거 안 나요? 이름은 개명했겠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찾기 어려웠던 거고. 사돈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랑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아들 결혼식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잔 줄 알기나 해요? 뭐라고요? 아니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대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지 아닌지는 경찰서 가보면 알겠죠. 지금 경찰 불렀으니까 가보자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진짜 우리 회사 돈 들고 튄 김미숙이 맞으면 사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돈어른의 말에 남편은 움찔하더니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여자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니지 지영아, 너 김미숙 아니잖아. 그런 여자 아니잖아. 아니라고! 빨리 이 손 좀 놓으라 그래!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사기꾼이 제가 사기꾼입니다 그런답디까? 긴 말 필요 없고 경찰서 가보면 알겠지요. 이름은 속이고 얼굴은 좀 고쳤을지언정 지문은 못 속일 테니까. 그 말에 상간녀는 아랫입술을 깨물더라고요. 그 꼬라지만 봐도 그 여자가 김미숙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김미숙은 사돈어른을 확 밀치고 도망치려 하는 거예요. 저는 상황을 보고 있다가 소리쳤죠. 김미숙이 도망간다! 그러자 경찰들이 들이닥쳐 김미숙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안 놔? 나 아니라고! 하지만 경찰들은 그 여자를 붙잡고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남편이 아는 김지영이 아니라 지명 수배된 김미숙이 맞았죠.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의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말도 안 돼. 지영아, 아니 어떻게... 그러자 그 여자가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겁니다. 내가 안 간다고 했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괜히 여기 와서 결국 잡혔잖아. 여태까지 잘 피해 다녔는데. 그 여자는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면 네가 진짜... 그 여자는 경찰들에 의해 끌려갔고 사돈어른도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같이 가셨죠. 남편은 경찰서에 실려가는 여자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초점 잃은 눈으로 중얼거리는 그 꼴이 얼마나 한심하고 찌질해 보이던지 그 뒤통수를 정신 차리라고 쥐어받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의 상간녀를 무려 사기꾼이었던 여자를 데리고 오는 남편놈의 짓 때문에 아들의 결혼식은 완전히 엉망진창 파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와 아들은 하객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나마 아주 가까운 지인들과 친척들이라서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연락하자는 말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할 날에 이런 더러운 꼴을 보여서.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일으켜 세우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뭘 잘못하셨겠어요. 저희 진짜 괜찮아요. 오히려 액땜 거하게 했다고 생각할게요. 며느리는 정말 배포가 크고 마음이 넓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워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도 너무 속상해 하면서도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맞아요, 엄마. 다 아빠 잘못이지 엄마가 왜요. 엄마 탓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은 참 기막힌 소동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일단 신혼여행을 갔다 오기로 했고 갔다 와서 다시 가족끼리 결혼식을 하든지 하자고 마무리를 했죠. 안사돈도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할 법도 한데 마음그릇이 넓으신지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 후 김미숙은 경찰로 넘겨졌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미숙은 과거 사돈어른이 운영하시던 회사의 경리였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크거나 직원이 많지는 않았어도 오래되고 탄탄한 회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숙은 당시 회사의 재무이사 추천으로 들어온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돈은 재무이사를 믿고 김미숙을 채용했는데 알고 보니 김미숙과 재무이사는 오랜 불륜관계였고 치밀하게 짜고 치고는 회사의 공금을 거액으로 횡령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숙은 애초에 그럴 작정으로 들어온 것이었죠. 그러다가 둘이서 야반도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돈은 한때 그 일로 알아 누울 뻔한 적도 있었지만 정신 차리고 그 여자와 그 재무이사를 경찰에 신고하고 개인적으로도 찾아 헤맸다는데 아마 이름이나 나이 등을 싹 다 위조해서 살았는지 추적이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김미숙을 뜬금없이 딸의 결혼식장에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성형수술을 했어도 사돈은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토록 찾기 힘들었던 횡령범이 눈앞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김미숙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공범이었던 재무이사에 관해서도 다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참 잘됐다 싶으면서도 그런 여자랑 새 출발한다고 아들 결혼식에 뻔히 들어온 남편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죠. 아들 역시도 남편에게 실망이 너무 커서 다시는 안 보겠다고 절연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상간녀를 떡하니 데리고 오다니 아들 입장에서도 아빠라는 작자가 얼마나 지긋지긋했겠나요. 그렇게 아이들은 신혼여행을 갔다 왔고 가족끼리 간략하게 두 번째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결혼식을 두고 떠올릴 텐데 그런 안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웨딩홀 측에는 남편의 사진을 전달하며 직원들을 배치해 입구에서부터 얼씬도 못하게 막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결혼식 날 가까운 지인들만 다시 불러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었죠. 남편의 빈자리가 허전하지 않겠냐고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속을 썩히던 이가 빠진 것처럼 제 옆에 빈자리는 허전함이 아니라 완벽한 해방감으로 채워졌거든요. 저는 당당하게 혼주석에 혼자 앉아 늠름하게 걸어 들어오는 아들의 손을 잡고 새 출발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객들 역시 사정을 다 아는 몇 명의 소수 지인들이라 더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저는 미뤄뒀던 이혼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날을 기다리며 차곡차곡 모아둔 외도 증거 자료들, 그리고 아들 결혼식장까지 상간녀를 대동하고 난동을 부려 혼사를 망친 CCTV 영상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저는 위자료를 넉넉히 챙기는 것은 물론 재산 분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이혼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도장을 찍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누군가 저희 집 대문을 쾅쾅 두드리더군요. 인터폰 화면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술에 쩔어 꼬질꼬질한 행색을 한 남자,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그는 제 발밑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문 좀 막대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줘. 알고 보니 그 사랑한다던 내연녀는 사기꾼임이 들통나 구속되었고 남편이 김미숙에게 갖다 바친 돈은 공중분해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김미숙의 제안으로 빚을 꽤 냈나 본데 저랑 재산 분할하면서 가지고 간 그 돈은 그 빚 갚는 데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오갈 때도 없어지고 비참해지자 저를 찾아온 겁니다. 남편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30년 아니냐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남은 평생 제 머슴처럼 살면서 속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는데 분노보다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0년? 그래, 징글징글하게 길었지. 당신이 밖에서 딴 여자 끼고 희희낙낙할 때 나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아들 하나 보고 버텼어. 그 지옥 같은 세월에 대한 보상이 뭔 줄 알아? 바로 너랑 완벽하게 끝내는 거였어. 당신이 그 여자의 피해자인 줄 알아? 웃기지 마. 넌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고 가해자야. 네가 뿌린 씨앗은 네가 거두는 거니까 억울해할 것도 없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뛰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경찰 불러서 스토킹으로 집어넣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저는 부엌에서 왕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 그에게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하얀 소금을 뒤집어 쓰고 멍하니 앉아있는 전 남편을 뒤로하고 대문을 쾅 닫아버리는 그 순간 3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들 부부를 종종 만나며 그 어느 때보다 마음 편하고 우아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도 다니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평생을 바람으로 가족을 기만하던 남편은 사기꾼 여자에게 홀려 전 재산을 날리고 아들 결혼식까지 망친 죄로 결국 가족에게 철저히 버림받아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진정한 봄날은 이혼 도장을 찍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